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국내 시장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일단 금요일장 마감 상황이죠.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면 파월 의장이 단행한 아주 큰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발이 생각보다 좀 저조합니다. 하루 정도 그치고 나서 다시금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그 영향력은 하루에 멈췄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봤을 땐 인텔이라든지 퀄컴 서로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서로 주가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나이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나이키랑 같이 했었던 이전 사장이 다시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필수 소비재 쪽에서 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중심을 좀 떠나서 개별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 뉴욕 증시도 그렇고 앞서 조금 더 일찍 마감을 한 국내 증시 금요일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CDMO 쪽 시세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 밖에 개별 이슈 호재가 많았었던 유한양행 10% 넘는 급등세와 함께 알테오젠 역시나 오늘 임상 3상이 종료된다는 개별 이슈를 갖고 있죠. 이런 이슈에 따라서 반응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바이오 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경영권 분쟁은 정말 잠잠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에 이어서 이제 FN가이드까지 영향을 미치나 싶더니 심지어는 항공주까지, 티웨이 항공까지 좀 파급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라면서 시장이 그 기대 심리를 미리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랜만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지시스템 그리고 FR텍, 5G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돼서 한번 첨언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가 지나고 나니 정말 개별적인 이슈에 주가들도 산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쪽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슈 체크와 함께 이번 주 주간 일정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좁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이오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라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또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 편안하기도 편안하지만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건 바로 캔서 문샷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 그러니까 부통령 임기 시절 당시에 암 연구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자 해서 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암 사망률을 25년 내 반토막으로 50%까지 줄이고 개별적으로 좀 개인화된 치료법을 개발해보자라는 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연구진들이 같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태현 교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이 최초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만 봤을 때도 투입된 예산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26년까지는 무려 14억 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니까 한 1조 9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또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비만 치료라든지 FDA 임상 쪽으로 가닥을 틀려고 했었는데 다시금 항암 쪽으로
표적 항암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는 듯 하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교수가 함께 연구진에 포함됐다라는 건 그만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항암 관련한 기업들이 다시금 시세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젠큐렉스의 경우에는 2023년에 이제 캔서엑스 멤버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 이슈가 있던지 암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지금까지도 그 멤버가 맞는지 지금 현재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또 전문가들께 힌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제는 개별 이슈로 각자 도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먼저는 유한양행,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의 허가를 받아낸 그 랭라자로 인해서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정말 신고가를 경신해냈었는데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금 1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내용이었는데요. 유한양행이 얀센과 같이 랭라자의 다음 타자로 개발 중에 있었던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한 게 도대체 왜 호재일까 싶어서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그만큼 랭라자가 리브리반트와의 병역요법에서 상당한 효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물론 단계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를 같이 공동 개발을 멈추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술료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잘 팔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로열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하면서 유한양행 주가가 무려 15%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당장 오늘입니다.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장에도 출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과연 임상 종료된 그 결과를 시장에서는 셀온으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금 정말 바이오 쪽 섹터에 매기가 돼서 새로 이 시장을 재편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 함께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좁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체크할 만한 이슈도 한번 보시죠. 자, 먼저는 윤 대통령 체코 순방입니다. 이제 어제부로 공식 일정은 끝이 났는데요. 윤 대통령 아주 체코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하원 의장 접견을 했고요. 또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끝으로는 원전 협약식까지 참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좀 힘을 쏟은 부분은 바로 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쏟아달라고 또 발언을 했고요. 그 밖에 팀 코리아가 아니라 팀 체코리아가 돼서 원전의 르네상스를 이루자라면서 좀 원전 쪽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또 과학기술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플러스 알파로 언급드렸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조금의 힌트를 얻어왔다라는 점.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빼고 갈 것인지 주말 사이에 나온 이러한 이슈들을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스라엘은 삐삐 사태 이후로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도 전쟁 이슈 다뤘을 때 계속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방산,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 땅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유주 그리고 해운까지 언급을 드렸었는데 방산이랑 해운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중동의 정부랑 또 수출 계약, 청궁2 계약을 따낸 걸로 전해지면서 금요일장에서 사실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의 수급이 세다 보니까 약간은 윗골이 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들의 주 골자는 이제 방산주 조금 보자라는 비중 확대의 의견이 귀결됐다라는 점. 그리고 해운주의 경우에는 미국
항만 노조가 이제 다음 달부터 파업을 할 걸로 전해지면서 항만주들, 특히나 STX 그린로지스의 경우에는 당일에도 한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밖의 해운주 같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앞서 매니저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이 부분 시장에서 오늘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의 이제 일정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한번 보시면 가장 크게는 알테오젠 이제 임상 3상 종료에 따른 결과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도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신중호 앵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면은 은행주들 참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NIM 순이자 마진에 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반대 심리가 또 작용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 또 믿고 갈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찰나에 들었고요. 민주당에선 약간 스탠스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우리 시장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수요일에는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와 함께는 K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쇼도 한번 체크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금요일에는 일본 자민당 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BOJ도 같이 주시를 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참 볼거리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야 할지도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과 영풍 쪽에 확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저 테마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FN 가이드부터 티웨이 홀딩스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이 파장이 길어질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또 의견 나눠보도록 하고요. MS에서는 대형 공급사들에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게끔 참여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공급사인 만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또 피해가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끝으로 넥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조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소식. 자,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도 체크해볼 포인트가 많죠. 저는 바로 시장 얘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작됐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지나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로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바이오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분은 어떤 쪽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슬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미 반도체를 밀어냈거든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주도업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지금 초입 구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R&D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자본 조달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점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장 초입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상에 대한 발표도 굉장히 좀 많이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이제 그 바이오 학회 관련해서 이런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제약 바이오 틀에서 뭔가의 하나의 이제 종목을 좀 골라야 됐다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한 종목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항암 신약 쪽 그리고 CDMO 바이오시밀러 뭐 이렇게 나눠서 조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분산 투자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워낙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가는 구도이지만 원래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 순환매가 돌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약이 쉬어가면은 또 이제 생보법 관련해서 CDMO 쪽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 두루두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항암 쪽 같은 경우에 이런 기대치의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무게추를 좀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굉장히 뜻밖의 또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캔서 문샷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CDMO라든지 비만 쪽에서 다시 항암 쪽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여전히 비만 쪽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도 비만 쪽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유한양행 쪽도 네. 뭐 이제 신약 쪽도 계속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1B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앞으로 임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 신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부진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또 하락분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관점에서 다른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본다면 비만 치료제 쪽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내달에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 플랫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 인벤티질의 펩트론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블루엠텍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비만 치료제를 지금 상용화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품계 이제 쿠팡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배송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좀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그 기업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해진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신약 개발 기업보다는 이렇게 조금 판매만 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블루엠텍이 당장에는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위고비가 오면은 우리 시장이 좀 재편이 되나 개발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이 여기까지 멈췄었는데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네요. 위고비를 좀 배달하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에서 실리콘2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블루엠텍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주임님 선택은요? 네. 일단 저는 뭐 대형주 위주로 좀 포커싱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히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반도체 수급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라든지 뭐 대선 중립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요 바이오 랠리를 아직도 저는 한 달 이상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일단 대선 종료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 신규로 테마적인 좀 섹터가 또 돌겠죠. 그래서 일단 대선까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일단은 지금 좀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을 계속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특히 사실 바이오가 좋았으면 7월 초가 아니라 올 초부터 좋았어야 됐던 호재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건 사실 지금 오른 건 사실 수급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 빠진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특히 일단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보는데도 힌트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래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특히 이 대형주 수급 장세가 상당히 좀 유난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대장격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사실 밀리게 되면 전체적인 바이오주들도 사실 좀 언더퍼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를 고르실 때도 사실 이 지속적인 수급,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리는 것에 대한 좀 밑에 단의 그런 같은 네.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럼 중소형주를 고를 때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보는 게 나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이 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형 변경이라든지 생물보안법 그리고 좀 추가로 좀 붙잡으면 뭐 ADC 관련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 보십니까? 중소형주를? 사실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워낙 다 부담이 되는 종목이라서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잘 갔죠, 네. 그만큼. 네. 삼일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좀 특히 최근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는 바이넥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외사 리포트도 나왔었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생물보안법에 대한 좀 신규주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번에 CMO에 대해서 신규로 좀 후주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것들을 이미 이제 매출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삼일제약이 좀 CMO에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 저만제 CMO를 위해서 이 베트남에다 공장을 증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증설할 여력도 남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CMO에 대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에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뭐 유럽 쪽이나 그런 쪽과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좀 뉴스지만은 사실 이 CMO 업체들이 최근에 광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신규 수주가 이제 물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주임님. 네. ST팜도 결국에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 선정이 됐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 유한양행도 렉나자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보합권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오 시장 다시 재편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다르게 움직일까요, 알테오젠? 근데 사실 이 결과라는 게 나온다 해서 물론 세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세론이 상당히 많았었기 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 생각에는 좀 믿음의 영역체로 좀 많이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 왜냐하면 사실 HLB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세론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고 안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요. 근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알테오젠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믿음의 결합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런 수급이 상당히 워낙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좀 세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슬이 대표님은 이견 있으실까요?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어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우리가 그 유한양행 때도 사실 막상 이제 승인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 대비 쭉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정말 이제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런 급락이 오히려 좀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유한양행도 이제 주가 회복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던 만큼 오히려 이제 신규 관점에서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세론을 통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오늘 알테오젠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 더더 궁금해집니다. 자, 두 분의 각각의 삼일제약과 블루엠텍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는 주간 이벤트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유념해서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원전, 뭐 방산, 대왕고래, 밸류업, K배터리, 마이크론까지 이거 뭐 기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주인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는 특히 좀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를 한번 좀 꼽아왔고요. 예. 일단 특히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 키워드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 요거도 이제 특히 다 수요일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월화수 이렇게 좀 매매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에 대한 개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유의미하게 보는 쪽에서는 아마 저는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 특히 좀 제가 그간 꽤 오랜 시간 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견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전환할 시기가 좀 이미 오지 않았나. 이미 좀 한 달 동안 사실 2차 전지가 수급이 상당히 좀 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 2차 전지에 대한 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K 배터리 쇼 2024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 초 막 인터 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사실 좀 크게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좀 위주로 본다면 특히 아마 전고체 위주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전고체요? 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 사실 전고체 배터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뭐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세 인상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에 대한 생각 트레이딩 이슈도 수요일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요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2차 전지도 바이오랑 사실 좀 비슷한 명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국내 2차 전지는 뭐 대형 셀사를 제외하고는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는 금리 인하 명분이 특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B컷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주가가 세게 올랐던 쪽이 미국에서는 테슬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자동차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특히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생각보다 바닥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수요 바닥론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랑 계속 뭐 팽팽하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특히 해리스 당선 확률이 특히 좀 뚜렷하게 많이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이었다면 지금 한 해리스가 한 57 정도로 좀 많이 유난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전고체 쪽으로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해리스 쪽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드는 왜요? 부분인데, 수급이 그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렸습니다. 해리스는. 네, 해리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히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사실 그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전고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삼성 SDI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셀사 대비해서 특히 안전한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 배경은 일단 ESS 대규모 수주에 따른 실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SDI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특히 매스컴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으니, 특히 이번 뭐 K 배터리 쪽에서 전고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면은 삼성 SDI를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에 또 대선에 대한 거, 그리고 K 배터리 쇼에 생각해보면 바이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점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벤트로 다시금 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 SDI 주목해 볼 거고요. 이슬이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방산 쪽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보습니다. 방산 왜 안 가죠? 네, 저는 이제 최근 너무 수급이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든 방산이든 지금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또 터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주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좀 노릴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슨을 필두로 이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런 반등을 좀 이끌었던 모습들인데, 결국에 이제 그 방산주들의 2차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동안에도 사실 수주는 계속해서 좋았어요, 작년부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어느 정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였냐면, 결국 이제 유럽에서 우리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라크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사우디 쪽으로도 좀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방산 기업들의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3,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아하. 종목이고요. 예. 사실 이게 뭐 완전한 방산 기업은 아닙니다. 뭐 우주 산업도 있고 민항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이 갈 때 좀 못 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대부분 이제 방산 3사 같은 경우에 최소 이제 저점 대비 150% 이상 올랐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점이라고 해봐야 저점 대비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지연이 좀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른 방산주들 갈 때 좀 못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수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FA50 제트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말레이시아나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매출 인식이 좀 잡힐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잊고 있는 게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힌트도 남았고요. 한국항공우주.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슈로 좀 부각을 받기보다는 약간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죠? 우선은 이제 기초 체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이번 주만 봤을 때 어떤 이벤트 강력하게 좀 시세가 나올 건지 힌트를 얻어봤고요. 끝으로 시장 전망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약간 소강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주? 일단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 네.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사실 좀 안 나오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에 크나큰 치명적일 거고요. 왜냐하면 특히 일단은 2분기가 실적이 가장 강했던 이유는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환율 효과에 대한 기인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에는 이런 환율 효과가 사실 한 5% 정도 감익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 크나큰 좀 변동성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의미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물타기를 당장에 실현하시기보다는 좀 더 일단은 시간을 더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오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반도체든 마이크론 실적까지는 약간 지켜보자. 지난주부터 의견들이 상당히 모이고 있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이슬이 대표님,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참 이벤트가 많은데 그 경영권 분쟁 있잖아요. 네. 그거가 여파가 좀 길어지네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FN 가이드, 뭐 T-웨이까지 이거는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사실 좀 잘못 물렸다가는 좀 큰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웬만하면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지금 경고 종목에 또 이제 걸린 종목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눌렸을 때 최소 30% 이상 이제 뭔가 조정을 준다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만 지금 이제 꼭대기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쫓아가시는 매매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이슬이 대표님께서는 또 좋은 점이 항상 고점에 있는 것보다 좀 저점에서 충분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한국항공우주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주임님도 힌트 많이 주셨으니까요. 고점에서 리스크를 부담을 안지 말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심들 두 분의 말씀 통해서 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